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 우리 경제의 저물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에는 급기야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번 주 발표될 10월 물가지수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합니다. 저물가 현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 또 최근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 2달 동안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달도 마이너스 가능성이 좀 높은 겁니까? 그런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네. 뭐 마이너스를 간신히 면한다고 해도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관리 범위에서는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낮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건죠? 딱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요. 소비자 물가가 낮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네. 아마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허니버터 과자 기억하실 네네네네. 거예요. 그때 풍기 당시에 현상을 빚었었던. 사고 싶은 사람은 되게 많은데 그 회사가 생산량을 조절해서 몸값이 아주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네. 슈퍼에서는 한 봉지에 2,500원이면 살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걸 못 구한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당시에 웃돈 주고 사갑니다. 한 봉지에 10,000원씩 주고 사가고 그랬죠. 과자 한 봉지에 웃돈이 붙었군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경제학의 현상인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네. 물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건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물가가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금 됐다는 정부는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까지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혹시 사람들의 수요, 지갑을 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그런 것 아닌가? 지금의 걱정은 사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소비자 물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수준, 그걸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도 대다수 국민들은 상당 기간 동안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쪽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현재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네.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물어봤을 때 글쎄요, 전반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관련 통계를 낸 이후에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그 사람들의 향후 물가가 떨어질 거다. 이쪽에 베팅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심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실제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최근에 그 기획재정부의 주요 관료들이 나와서 하는 설명처럼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거든요. 자기 실현적 네. 예언이요. 네. 나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진짜 안 하면 되는. 정말 안 되는. 잘 그리고 될 거야 하면 진짜 잘 되고. 잘 될 거야 하면 진짜 잘 되고. 네. 그래서 경제에서 으쌰으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정부가 그래서 하는 거죠. 자, 저성장, 저금리, 이 지난 시간에 저희 저성장도 다뤘었고요. 네. 저금리도 다뤘었는데 저물가까지 이제 이른바 삼저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D의 공포.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일단 2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수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였단 말이죠. 네.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할 때.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우려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관련 통계가 나옵니다만 금요일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통계에서도
3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다. 그러면 엄중하게 봐야 하는 사인은 맞습니다. 금요일에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그렇죠. 거죠? 11월 1일 금요일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마이너스 물가가 아니라고 해도 올해 들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추이를 보시면 네. 계속해서 1%대 미만에서 움직이다가 특정 두 달은 아예 0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물가가 디플레이션 나타나는 것 아니냐.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혹여 경기 후퇴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기저현상 때문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작년 같은 달하고 비교를 그렇죠. 하는데 작년에 유가 같은 게 높고 뭐 이랬는데 이번에 좀 낮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그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정부의 설명이고 네. 소위 말하는 공급 측면의 충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요. 지난해는 기억을 해보시면 유가도 비쌌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값을 낮춰주는 그런 조치가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조치가 하나 있었고 지난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그 특히 식료품 가격, 농축산물 가격이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설명은 지난해 값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비교 수준이 높다 보니 올해의 전체적인 물가가 좀 떨어지는 듯 보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폭염이 집중돼 있던 고달 말고 앞뒤로는 물가가 이렇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건 충분히 설명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리고 9월 이후에 만약에 이번 통계가 나온다면 10월 이후의 상황은 그렇군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치는 않은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부가 하고 있는 우려, 그 소위 자기 실현적 예언, 여기에 대한 고민도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년에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그게 좀 더 명확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겠군요. 그렇죠.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도 이렇게 낮은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굉장히 큰 정치 이벤트도 있고요. 총선이라는. 그러면 그때는 안 쓰던 돈도 좀 풀리고 원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총선 일용직의 때는. 네. 고용도 일시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 2분기 상황도 뾰족히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요즘 요식업이나 화장품 업계에서 네. 10년 전 가격 그대로 이런 마케팅이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네.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 모닝 100개월 할부 이런 게 등장했는데 이것도 역시 저물가 흐름을 반영하는 마케팅이다. 네. 불황 마케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대형 유통 채널의 경우에는 네. 400개 생필품, 식음료를 포함해서요. 그 해당 품목의 가격을 10년 전 가격 그대로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10년 전에 700원 하던 삼각김밥을 그 가격 그대로 파는 거예요. 네. 관련 매출이 뭐 그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 여력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그때는 지금이 바닥일 거야.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하는 희망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부터 10년 전이면 2009년이니까 네. 2008년 추석 즈음에 세계 금융위기를 맞고 그러네요. 바로 다음 해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와 경제 상황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을 그때이기 때문에 네. 10년 전 가격이라고 해도 평시 10년 전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자동차의 경우에도 네. 100개월 할부 이기는 할부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120개월 할부도 120개. 있는데 선수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이론적으로는 한 달에 한 14만 원이면 신차를 인수해서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차가 워낙 안 팔리고 경차 시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보관하는 비용보다 선수율 제로로 시작을 해서 팔고 이자를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자동차를 판다 하면 이자 비용으로 한 200만 원 정도 걷어들일 수 있다. 사실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금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정도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삼저 현상 얘기를 했는데 이 저물가 현상에 대해서만 놓고 본다면 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가? 네. 이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재정 확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그건 좀 차치하고 그렇다면 정부 이외에 누가 돈을 쓸 것이냐 다시 반문할 시점이라고 봐요. 지금 풀긴 풀어야 상황을 되는 보면 시점인 건 맞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지금 기업도 분명히 그 임대료도 올라갔고 생산자 물가도 올라갔을 텐데 네. 10년 전 가격 그대로 박리담회를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가계의 경우에도 저희가 금리를 좀 내려야겠어요.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까 해서 되게 야박하게 대우를 하는데도 예적금에 돈을 몰아넣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돈을 쓸 주체가 없어요. 경제를 받쳐줄 어떤 힘이 하나 필요한데 네. 정부가 돈을 쓴다 이외에는 지금은 사실 이 긴 혹한기를 헤쳐나갈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고 하는데 뭐 저희가 봐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소비자 물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저물가가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10월 수출 성적이 나오는데 네. 역시 이게 10달째 우리가 전년 동월하고 비교할 때 수출이 증가율이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1달째 이어질 것이냐 아마도 그렇게 될 공산이 현재로선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보고 있는 전체적인 경기 이런 경기 전망도 좋지 않다.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서 당분간은 경제 안 좋은 상황이 소식들만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